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방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급속한 확산이 우려됩니다. 호남 최대 놀이시설이었던 우치공원 활성화 용역에서 미래지향 테마파크로 변경하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복합 쇼핑몰을 추진 중인 롯데쇼핑이 관심을 갖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를 새롭게 이끌게 된 옥현진 대주교가 우리 사회에 정의와 인권,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고흥군의 핵심 전략 산업인 드론 산업을 이끌 드론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드론 공역이 있는 고흥이 전략적 전투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전남 지역의 가금류 농장에서 최근 고병원성 AI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방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AI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0마리의 닭이 집단 폐사한 전남 한평의 한 양계장. 최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농장이 폐쇄됐고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km 이내 가금류 50여만 마리는 살처분됐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전남 무안군의 또 다른 농장 역시 집단 폐사한 종오리들이 고병원성 AI에 확진됐습니다. 예년에 비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빠르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에 가금 농가에 대해 일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전남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가금류 농장은 모두 9곳, 전국 32곳에 30%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가금류 농장의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전남 지역에서만 147만여 마리에 달하는데 AI 발생 농장은 대부분 철새 서식지 인접지이거나 많은 철새들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전남은 겨울 철새에 의해 전 지역이 오염된 상태이고 철새 감염률도 예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습니다. 하지만 겨울 한파로 인해 방역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당주가 지키는 것이 추워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 처소를 설치하고 매일 좀 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방역 당국은 농장 밖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드론 방역도 확대하는 등 AI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지속되면서 광양항 물류 차질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항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5.8%로 파업 후 줄곧 60% 초반대를 유지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상승했습니다. 장치율이 80%를 넘어서면 하역 작업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항만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와 기업들은 화물연대,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긴급한 물량은 반출하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심한 추위는 조금 풀리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에서 출발했지만요. 한낮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은 여전히 건조합니다. 광주와 광양, 순천에서는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가뭄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물 절약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오전 중에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눈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물 부족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물 아껴 쓰기에 동참하고 있지만 물 절감률은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는데요. 당장 제한급수를 막으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최근 물 아껴 쓰기 캠페인에 동참하기 시작한 주부 유정복 씨. 수도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수압을 낮추고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 식기를 헹굽니다. 작은 습관만 들이면 수도 요금도 아끼고 절수 효과도 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주부님들이 조금만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전략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주민자치회가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담그셔가지고 넣어주시면은 자변기에서 그대로 손상도 없이 되고 이렇게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곳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에게 벽돌 2,000여 장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가정용 변기를 한 번 사용할 때마다 6리터의 물이 내려가는데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넣어두기만 해도 많게는 30%의 절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셔갖고 서로 전략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하시니까 우리가 전략하자는 마음으로. 하지만 현재 절약 속도로는 제한급수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물 사용량이 점차 줄어 월 평균 절감률이 4.2%까지 도달했지만 광주시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기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식당과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더 증가했습니다. 식수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광주시는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중순까지 절수 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제한급수 없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물 전략 동참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동복댐과 주암댐 주변에 20mm가량의 단비가 내렸지만 하루 사용량에도 못 미치는 상황. 현재로선 물 절약 이외엔 제한급수를 막을 묘수가 없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호남 최대 놀이시설이지만 노후화돼 제 역할을 못했던 우치공원이 미래지향 테마파크로 거듭납니다. 근린공원인 우치공원을 테마파크로 변경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건데요. 복합 쇼핑몰을 추진 중인 롯데쇼핑이 이 용역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물원과 각종 놀이시설이 들어선 광주 우치공원. 30년 넘게 지어진 동물원과 놀이시설 등의 노후화로 방문객이 뚝 끊겼고 그래서 이 우치공원을 활성화해보자는 취지의 용역이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용역 결과 우치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 이른바 테마파크로 조성해 다양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우리 가족 패밀리 파크라는 그 기본적인 본질을 저희가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이 시의 기본 방침이고. 용역단은 광주시에 동물원 관람 동선 정비, 관람 편의를 위한 전기 카트 운행, 가족 쉼터 조성 등을 제안했고 민자 유치를 통해 카라반 야영장 확대 등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특히 산림 레포츠 도입을 위해 일몰제로 해제된 산림 지역을 공원으로 다시 편입하고 공원 안에 산림 경관 특화 호텔 등을 조성하자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캠핑장 부지에다 호텔이 들어갔던 내용도 있었고 또 진해마을 쪽 거기를 구역 외 지역이긴 하지만 그 지역을 확장해서 이번에 정비를 통해서 또 호텔도 한번 이렇게 입지시켜보는 안도 그때 제시를 했었는데요. 광주시의 기본 용역이 최종 확정되면서 롯데쇼핑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최종 보고회가 끝나자마자 해당 자료를 광주시로부터 전달받았고 복합 쇼핑몰 부지 선정을 위해 우치공원을 수차례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제안서를 낼 경우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사업 계획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롯데 측은 복합 쇼핑몰 사업 추진 여부와 부지 선정 등 결정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도 이번 용역과 복합 쇼핑몰 검토는 무관하다면서도 롯데 측이 복합 쇼핑몰 추진 방침을 확정한다면 용역 결과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2일 밤 8시쯤 뇌출혈 증상을 보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생후 6개월 남자 아기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부모의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지난달 30일 설사 증세를 보이는 아기를 해당 병원으로 직접 데리고 갔고 현재는 몸 상태가 호전돼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대로 업무 복귀 중이던 경찰차가 택시와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그젯밤 오후 8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경찰차와 택시가 충돌해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과 40대 택시 승객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경찰차와 신고를 받고 직진하려던 택시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를 새롭게 이끌게 된 옥현진 대주교가 지난주 착좌식 이후 처음으로 가진 광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마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달 말일 착좌식을 갖고 신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에 취임한 옥현진 대주교는 우리나라 6명 대주교 가운데 가장 젊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그만큼 더 발빠르게 대응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겠냐면서 윤공희, 최창무, 김희중 전임 대교구장들이 보여준 덕목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이 세 분의 대주교님이 걸으셨던 발자취를 따라서 정의, 인권, 평화를 위한 여정에 저 또한 동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월호 배지를 차고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사건의 원인, 결과, 과정들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고 그러한 가운데 그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좀 기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광주대교구장 착좌 미사 강론에서 12구 참사를 언급한 것도 비슷한 연유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착좌식 때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을 때 세상은 좀 더 나아지고 평화도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더 겸손되게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를 이해하는 그 공감 능력으로 이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의 핵심 전략 산업인 드론 산업을 이끌 고흥 드론 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드론 공역이 있는 고흥이 앞으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전초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지난해 준공된 고흥 드론 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명실상부한 드론 산업의 메카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드론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 내 항공우주 기반을 토대로 고흥군이 선제적으로 드론 분야를 선점한 결과입니다. 고흥은 우수한 비행시험 공역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특히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선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준공 이후에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앞으로 7개 기업이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주 기업과 고흥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군수인 저로서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번 개소식에서는 전라남도와 대우건설이 참여하는 KUAM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산업 업무 협약이 체결돼 차세대 미래 교통시장을 선점하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UAM에 필요한 항로는 대우건설과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가 협업하여서 항로의 안정성을 입증을 하고 저희 투자업체인 아우스트렉스가 기체 개발을 맡아서 이런 UAM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이미 무인기 산업 관련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드론 관련 이벤트 개최는 물론 산업용과 치안용 드론 개발에도 적극 참여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마다 드론 엑스포를, 매주 드론 라이트 쇼를 선보여 드론 산업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고흥 드론 센터는 월등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남을 넘어 한국의 블루 트랜스포트 구상을 실현하는 전초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번 연주회에서는 대표적인 민중가요 중 하나인 아침이슬과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민중의 노래 등이 청소년 단원과 나주 시민합창단의 협연 등으로 연주됐습니다.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통해 5.18을 계승 발전하자는 취지로 창단돼 지난해 첫 연주회를 열었고 올해도 지역 음악인들의 재능 기부와 5.18 단체의 협조에 힘입어 두 번째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조각가 위재환 씨가 광주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작가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뜻하는 메비우스의 띠를 전시를 주제로 다양한 소재의 조형 작품과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이색 답례 품목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지역 특산품 위주였던 답례 품목에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 데이트권과 부모님 안부 살피기, 장수사진 촬영 등 이색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또 명예형 답례품으로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천하장사와 씨름체험, 고향사랑 기부 동산 조성 등의 아이디어도 발굴했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기발한 답례품 아이디어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중국사무소는 상하이시 자딩구의 난샹 인샹청 영화관에서 상영관 가운데 한 곳을 전라남도관으로 명명하고 전남 전략사업 집중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영화관 입구 전면 전광판에 상영관과 진입로에 전남의 문화와 주요 관광지 사진 등을 전시하고 전라남도관 모든 좌석에 전남도 이미지를 디자인해 지속적으로 노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심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여전히 영하권에서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은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날씨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광양, 순천에서는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가뭄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서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 중에 약한 눈비가 날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8도, 광양의 낮 기온 1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